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제2부 깨어있는 밤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2부 깨어있는 밤. 그는 분홍색의 구절초 꽃이며 짙은 보라색의 용담, 흰 삭주꽃들이 드문드문 피어있는 산모퉁이를 보듬고 돌아 소쿠리 속에 감춰지듯 대밭에 둘러싸인 큰 마을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기실 그도 염주근이와 똑같은 걱정을 하면서 걸었다. 염주근이 말대로 소금을 사는 사람들이 소금되로 곡식을 되어주라고 하면 어쩌나 싶었다. 그는 소금되와 곡식되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마을 어귀에 엄나무와 대추나무가 많은 첫 들머리 마을의 고삿을 꿰고 다니며 약간은 떨리고 서투른 목소리로 소금 사려, 소금 사려 하고 외쳤다. 재수가 좋게도 첫 들머리 마을에서 닷대나 팔렸으며 더욱 신통한 것은 소금을 사는 안악들한테 소금을 팔 때는 바닥이 두꺼운 소금되를 쓰고 웅보가 소금값으로 곡식을 받을 때는 곡식되를 따로 쓰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따지려 하지 않는 점이었다. 웅보는 마음 놓고 제주껏 수북수북 뒷박이 넘치도록 소금값으로 곡식을 되어 받을 수가 있었다. 동네 아이들이 여만이가 왔다고 뒤를 따라다니며 놀려대지도 않았다. 웅부는 배고픔도 있고 마을에서 마을로 목발이 땅에 닿을 만큼 긴 소금지게를 지고 다니며 소금을 팔았다. 그의 생각에 누구인가 그를 도와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만큼 힘을 쓰지 않아도 소금이 잘 팔렸다. 그는 해가 지기도 전에 소금 한 오쟁이를 다 팔아 소금가스로 받은 곡식을 지고 그의 안에 쌀분이의 오지랖 속처럼 푸근하게 느껴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영산포로 돌아왔다. 소금점에 돌아와 보니 칠복이 영감과 염주근이도 웅보보다 먼저 당도하여 주인과 함께 소금값으로 받은 곡식을 되질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웅보처럼 장사가 잘 되었는지 마주보자 소리 없이 벌신벌신 웃어댔다. 세 사람 모두 되밑도 넉넉하게 남아 주인의 기분이 좋아 보였다. 주인은 수고한 값으로 쌀 한 대씩을 주었는데 그들은 쌀을 보리쌀로 바꾸어 받았다. 하루 소금 장사를 한 벌이로 보리쌀 2대박씩을 받아들고 새끼내로 돌아오는 그들 세 사람은 오랜만에 기분이 헐겁게 툭 트였다. 게다가 그들이 소금점에서 나오려고 하자 손팔마니가 맨입으로 헤어질 수 없다면서 그들을 소금점에 가까운 떼죽나무집 주막으로 끌고 가 탁배기를 사주는 바람에 허출한 빈속에 술이 들어가자 야릇하게 기분이 달뜨기까지 하였다. 세 사람은 불쾌해진 기분으로 거뭇거뭇 땅을 덮는 어둠을 밟고 새끼내로 돌아오면서
그날 하루 그들이 소금 장사를 하며 겪었던 일들을 주고받았다. 굶어 죽으란 법은 없는 모양일세. 술을 좋아하지 않는 칠복이 영감이었지만 배고픈 김에 닭배기 한 사발을 쿨럭쿨럭 수채구멍 터지는 소리를 내며 다 둘러 마신 뒤라 취기가 온몸에 퍼지는지 휘청휘청 하반신을 흐느적거리며 말했다. 꼭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만 같더라니까요. 웅보가 똑같은 말을 3번씩이나 되풀이했다. 손팔마니가 돕고 있지 않나? 염주근이가 웅보의 등을 툭 치며 말했다. 아니요. 베지 않는 사람이 우리들을 따라댕김시로 소금을 팔아주고 있는 것 같더란께. 치금이 놈이까? 치근이? 웅보는 염주근의 말을 받아 반문하였다. 그럴지도 몰라. 치근이란 놈이 우리들을 도와주고 있는겨.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들 3사람이 첫날부터 요렇게 잘 될 수가 없지. 웅보는 갑자기 울고 싶어졌다. 오랜만에 술 기운에 마음이 엿가락처럼 풀리고 소금 장사를 잘하여 보리쌀을 2대박씩이나 벌고 어쩌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바늘귀만큼이라도 트일성 싶자 갑자기 김치근 생각이 치밀고 올라오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영감님. 웅보는 비틀거리는 칠복이 영감의 팔을 잡으며 술 취한 목소리로 불렀다. 왜 그런가? 뜬금없이 울고 싶어지는만요. 시근이 생각이 난 겐가? 모르겠어요. 그냥 목구멍을 부젓가락으로 쿡쿡 쓰신 것 같습니다. 본물 터지듯이. 웅보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왼손으로 염주근의 어깨를 찍어 잡았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은디 뜬금없이 울고 싶다니. 웅보 자네 맴이 약해졌는갑네. 염주근이도 오른팔을 길게 늘여 웅보의 허리를 감았다. 영감님, 우리 셋이서 여기서 한번 실컷 오래 베립시다요. 아무도 안 보는 사람 없는 데서 우리끼리만 속이 시원하게 울어 베리자니까요. 웅보가 걸음을 멈추고 희끄무레한 어둠 속으로 칠복이 영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렇게도 울고 잡은가? 칠복이 영감도 걸음을 멈추며 웅보에게 물었다. 못 참겠네요. 이미 웅보의 목을 떼에는 피멍울 같은 것이 꽉 차오르고 있는 듯 싶었다. 피멍울과 함께 울음의 본물이 우르르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렇게도 서러운가? 염주근이가 낮은 목소리로 걱정하듯 물었다. 서러워서 울고 싶은 것이 아니네. 그렇다면 왜 그려? 나도 모르겠네. 그냥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우리끼리만 실컷 울고 싶구만 그랴. 잠새나 우리가 울었다고 하면 소문나네. 자네 집사람이나 대부리가 알면 어쩌려고 그러나.
염주근이가 웅보를 떠밀다시피 하여 발걸음을 다시 옮기며 말했다. 왜 소문이 난다고 그러는겨? 웅보는 고개를 바짝 쳐들고 하늘을 보며 혼잣말처럼 물었다. 오늘같이 좋은 날에 울기는 왜 운다고 지랄이여. 울지 말고 우리 한번 배창씨가 놀래도록 웃어나 보세. 염주근이의 말에 웅보는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며 꺼이꺼이 웃었다. 칠복이 영감과 염주근이도 따라서 큰 소리로 웃었는데 새끼네 들과 영산강을 덮기 시작하는 끈끈한 어둠을 죄 흔드는 듯한 세 사람의 공허한 웃음소리는 울음인지 웃음인지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어두워서야 새끼네 당도하자 마을 어귀 다리목까지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세 사람이 각기 소금을 팔아주고 받은 보리쌀 자루를 묵신하게 들어 보이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환호하였다. 땅을 파지 않아도 곡식이 생기더란 말이여. 칠복이 영감이 취한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래서 온 종일 낙심하여 굶주린 배를 방바닥에 깔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거나 잠시 영산강에 나가 고기를 잡아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웅보를 따라 나서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눈치들이었다. 오늘같이 벌이가 좋다면야 땅 갖고 싶은 맴이 싹 없어지는구만. 웅보도 마중 나온 그의 아내 쌀분이에게 오랜만에 웃는 낯으로 말했다. 새끼네 사람들은 웅보와 칠복이 영감, 염주근이가 벌어온 보리쌀을 한데 모아 맷돌에 빻아서 누그름하게 호박죽을 쑤어 배불리 마셨다. 저녁을 물리고 난 후 쌀분이한테 낮에 강 건너 회진에서 옥색 두루마기를 입은 화랭이가 김치근의 아내를 데려갔다는 말을 들은 웅보는 좋았던 기분이 싹 가시고 벌레 씹은 심정으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쌀분이의 말로는 회진에 가서 큰 무당 한때 내림굿을 받은 뒤 영신 신이 내린 무당이 된 치근이 어머니가 화랭이를 시켜 며느리를 데려오도록 했다는 것이다. 치근이 각시가 가자고 하니께 그냥 따라 나서든가? 웅보는 되도록 우울한 기분을 감추며 그의 아내에게 물었다. 어디 가요? 안 갈라고 없디다. 어찌나 서럽게 울었었던지 차마 못 보겠더란께요. 꼭 죽으러 가는 사람 모양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산딸이 곧 닥칠 것인디 10월이 산딸이랍디다. 지발 아들이나 낳아서 불쌍한 애미 푸접이라도 돼야 할 건디. 해산을 하기 전에 미역가닥이나 사갖고 가보더라고. 치근이 놈은 내가 이 세상에 나와갖고 처음으로 사귄 내 친구였구만. 앞으로 그런 친구는 다시 만나기 어려울 거요. 말을 하면서 웅보는 목이 메는지 큼큼 자꾸만 헛기침을 토해냈다. 미역을 살려거드는 내 것까지 사야 쓰겄소. 쌀분이는 남편 웅보의 기분이 갑자기 썩은 홍어 속이 된 것을 알고 그런 남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오랫동안 숨겨왔던 것을 비로소 까발리고 말았다. 이역미역이라니?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해도 모르겠소?
뭔 남자가 눈치도 없어갖고 아이고 딱 손에 쥐어줘야 할란가 뭔 참. 아니 인혁 태기가 있는겨? 쌀분이 생각대로 웅보의 표정이 동터우는 아침 하늘처럼 활짝 개었다. 아, 여태 그것도 몰랐어? 내가 어떻게 알아? 달거리가 끊긴 지 이무 닷새째나 되는구만. 그래요? 정월이 산딸이라고. 허이, 엉덩판이 싫으니까 밭을 갈기가 바쁘게 싹이 나오는구만 그래. 그러면서 웅보는 활짝 갠 얼굴로 쌀분이의 엉덩이를 투덕거렸다. 하, 마금네가 벌써 아기를 가졌는디 나라고 못 가꿨어요? 갑자기 쌀분이가 고개를 외로 꼬고 쇠부엉이 눈을 하며 앵돌아졌다. 또 그 소리. 지발 내 앞에서 그 여자 약 끄집어내지 말라고 했는디. 아 또? 그때 나는 사람이 아니었단 게 그러는구만. 나는 마님이 시키는 대로 씨도야지 노릇을 한 것뿐이여. 씨도야지 노릇을 했건 안 했건 그 여자 뱃속에 인혁 씨가 실렸는데 어쩔 것이오? 나는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벌떡 놀라 일어난단께. 그나저나 내 연장 하나는 좋은 게벼. 쟁기들이 되고 밥만 갈았다 하면. 그렇게 실없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뇌까리던 웅보의 머리에 마른 번갯불보다 더 빠르게 노루목 양진사댁 안방마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실없는 말 맞다나 마님도 행여 그의 아기를 갖게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목을 죄는 듯 싶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탓이 누구 때문인가를 알기 위해 양진사의 씨바지 여자 마금네의 방에 씨돼지를 몰아넣듯 하여 마금네가 웅보의 아기를 수태한 것을 알고 종래는 웅보까지 자기 방으로 끌어들인 안방마님이 아니었던가. 웅보는 그때의 짓눌린 기억을 털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다시 한번 아내 쌀분이의 실팍하고 푸짐한 엉덩판을 투덕거려 주었다. 태기가 있고부터 아침마다 삼신할미한테 비는디 삼신할미가 내 청을 들어주실란가 모르겠네요. 무엇이라고 비는디? 마금니한테는 딸을 점지해 주시고 이 쌀분이한테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점지해 주십사 하고요. 정성이 지긋한다면야 삼신할미가 인혁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마금니도 아들을 점지해 주십사 하고 빌면 큰일 아닌 거라우? 설마? 아니라우. 마금니도 아들을 낳아줘야 논을 떼어준다고 했으니께. 그렇다면은 나도 삼신할미한테 빌어볼까? 무엇이라고 빌라요? 우리 쌀분이한테 아들을 점지해 주십사 하고 말이여. 참말 그래 줄라요? 쌀분이는 웅보이 말에 화들짝 기분이 좋아져서는 얼굴을 웅보이 코앞에 바짝 들이댔다. 그런디 삼신할미한테 어떻게 빌어였을까? 나 하는 대로 하시오. 그러면서 쌀분이는 손바닥을 맞대어 가슴 높이로 올리고 눈을 지그시 감는 것이었다. 나 따라서 하시오잉? 알았어. 싸게 해봐. 웅보도 쌀분이 하는 대로 두 손을 합장하고 눈을 감았다. 지왕님네 본을 받고 지왕님네 본을 받고 지왕님네 안찰받세 지왕님네 안찰받세 지왕님네 본은 개 어디 본이신가?
지왕님네 보는 개 어디 보니신가? 하늘하게 올라 은행나무 밑이 지왕님네 보니요. 하늘하게 올라 은행나무 밑이 지왕님네 보니요. 1월 지왕 보는 개 어디 보니가? 1월 지왕 보는 개 어디 보니가? 쉰질 땅 밑이 1월 지왕 보니라. 쉰질 땅 밑이 1월 지왕 보니라. 웅부는 쌀분이가 하는 대로 열심히 졸졸 따라서 되뇌었다. 그러자 쌀분이는 웅부가 따라 되낼 틈도 주지 않고 혼자 목청까지 가다듬어 노랫가락 사설 외듯 쭝얼쭝얼 하는 것이었다. 아고 10달 가만 차고 유년차 나누진 지왕님이 이자손 탄생하러 오실 적에 굳은날 굳은시 베리시고 좋은 날 좋은 시 가려 비수건 손에 들고 집단은 옆에 찌고 은실나라 팔에 걸고 은갓에 손을 들어 한 번 돌아 헛심을 주고 두 번 돌아 정심 주고 어무 하탈문 하부 금감문 뺀문 살문 연지문 고화문을 고이 들어 나놓고 돌아보니 천근산 자손이네. 밑에는 금부전 받고 후계는 집보전 받고 집보전 넘에 탯줄 받고 탯줄 넘에 엄에 젖줄을 받아 돈에게 시냇물 솟으듯 전락수 물샘에 물 솟으듯 먹고 자고 먹고 놀고 어질고 순탄하고 흥그러고 보채는 한세 없이 명은 진세 명의 명을 타고 후세밀의 복을 타 명은 삼천갑자 동방사계 진진명 복은 석순의 갖은 복 무량대복을 점지헐적 귀변은 소진장의 귀변 예사는 제갈량의 예사 눈에 눈째간 손에 손째간 체질 좋고 달통하고 글총명 말총명 글귀 말귀 앉으면 글 저러고 쓰면 말 저러고 선천하고 얌전에 만인간이 일코나고 일추월장해 주옵소서. 쌀분이는 삼신할미의 빌기를 마치고 긴 숨을 몰아쉬며 웅보를 보았다. 웅보는 칼자루 놓고 한일자도 모르는 쌀분이가 삼신할미한테 비는 법을 졸졸 거침없이 다 외고 있음이 신통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입을 해 벌린 채 멀뚱히 맞바라보고만 있었다. 그것을 남모르게 외느라 얼마나 애를 쓰고 정성을 쏟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어디서 배운겨? 저기 대밭 할머니한테 3달 걸려 외운 거라오. 그만한 정성이면 아들을 낳겠구만. 아들을 낳으면 집 앞에 대추나무를 심어야겠어. 딸을 낳으면 무슨 나무를 심을라요? 오동나무를 심어야지. 그래야 시집 갈 때 장롱을 해주제. 그러나 웅부도 쌀분이와 같이 그녀가 아들을 낳아주었으면 하고 빌었다. 아들을 낳으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종이 된 내력이며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팔려온 이야기, 그리고 3번씩이나 도망치다가 붙잡혀 이마에 불도장을 찍힌 할아버지의 이야기, 웅보네 식구들이 종에서 풀려나 새끼네 털을 잡은 이야기를 하나도 빼지 않고 죄 이야기해 주리라 생각했다. 종이 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시절부터 웅보네가 새끼네 털을 잡고 집 앞에 대추나무를 심기까지의 이야기를 해주자면 몇 날 밤이 걸릴 것이다.
웅보는 철이 들기 시작하는 아들에게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자 괜히 몸이 달뜨는 것만 같았다. 그런디 마시, 인혁 아까 삼신할미한테 비는 연불 속에 앉으면 글 자르고 수면 말 자르는 아들 점지해 주십사 하고 빌었는디 말이시. 나 글쟁이 말쟁이 아들은 원하지 않아. 웅부는 뿌듯하게 차오르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해 여전히 해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말했다. 내가 그렵대요? 인혁 입으로 빌어놓고도 몰라? 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외운 대로 씨부렁거린 거지. 그럼 글쟁이 말쟁이 말고 무엇이라고 빌까요? 식구들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땅을 가진 농사꾼이면 더 바랄 것이 없지. 그럼 그렇게 고쳐야 썩었네. 큰 눈뱀이 가진 농사꾼을 점지해 주십사 하고 말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보고 웃었고 웅부는 쌀분이의 포실한 무릎을 베고 모로 누워 쌀분이의 배에 귀를 바짝 대고 숨을 죽였다. 온종일 소금찌개를 지고 낯선 마을들의 고삿을 꿰고 다니며 목이 쉬도록 소금 사려를 외쳐대 보리쌀 2대박을 벌어온 그날 밤 웅보는 할아버지가 죽어서 변신한 것으로 믿고 있는 하늘의 별처럼 행복했다. 행복했던 밤이 지나자 참새떼들이 빛나는 아침을 열어주었다. 웅부가 새 털매기에 물을 죽여 신고 돈단을 내려가자 다리목이 긴 소금찌개를 진 마을 사람들이 연하문 명이나 나와 있었다. 칠복이 영감과 염죽은 외에도 덕칠이, 판쇠, 천서방의 얼굴도 보였다. 아니 무슨 놈의 여만이들이 이렇게 많단가? 웅보가 윤기나는 가을날 아침 햇살처럼 밝은 얼굴로 소금찌개를 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뚫레뚫레 둘러보며 말하자. 새끼네가 온통 여만이 마을이 될라는 게벼 하고 염주근이가 받았다. 어저께 밤새도록 지게를 맹근이라고 고생했구만. 굶어 죽어도 여만이 노릇은 하지 않겠다던 판세가 겸연쩍은 얼굴로 염주근을 보며 하는 말이었다. 우리들이 팔 소금은 많이 있는가 몰라? 덕칠이가 웅부를 보며 물었다. 선창거리 손팔만이 소금점에는 백섬도 더 쌓여 있으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네. 칠복이 영감도 기분이 좋아 보였다. 소금찌개를 진 새끼네 남자들은 오랜만에 밝은 얼굴들을 하고 갈대밭 언덕을 따라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선창으로 향했다. 새끼네 사람들이 저마다 소금찌개를 지고 소금점으로 떼거리로 들어 닥치자 소금점 주인은 약간 놀란 듯 하였으나 그들을 의심하지 않고 저마다 소금 오쟁이를 얹어 주었다. 소금점 주인은 웅부와 다른 두 사람한테 일렀던 대로 외술을 치거나 곡식 된밑이 모자라면 모가지를 작두에 넣고 잘라버리겠다고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였다. 처음에 왔던 세 사람 하는 짓이 싹수가 있어 배서 불알만 차고 온 내놈들한테 그냥 소금 오쟁이를 앵겨주는 거니까 잘들 해. 소금점 주인은 왼손으로 투실한 목덜미를 만지작거리면서 소금 오쟁이를 얹은 새끼네 사람들한테 한참 동안을 닭달질하였다. 그들은 그날도 마방거리에서 서너 사람씩 짝을 지어 세 방향으로 갈라졌다. 웅보는
덕칠이 판쇠와 함께 장흥으로 빠지는 산모퉁이로 휘어들어 마을들을 지나쳐 대여선 마장쯤 가다가 천년도 더 되었음직한 늙은 회나무가 서 있는 마을 앞에서 각기 헤어졌다. 나는 더 깊숙이 들어갈 텐께 덕칠이가 먼저 이 마을 버텀 돌아봐. 야트막한 언덕배기 상수리 나무 아래 지게를 받치고 쉬면서 웅부가 말했다. 그러고 참 당부할 것이 있구만. 우리가 소금이 씨도록 여만히 노릇을 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큼은 조심해야 하네. 무엇인고 하니 여만이 오고 물오고는 철천지 왼수라고 생각해라 이 말이여. 소금이 비 맞으면 옴시르게 녹아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암튼 물과는 상극이여. 웅보는 손팔마니가 한 말을 친구들한테 그대로 옮겨 놓았다. 그들은 돌아갈 때 회나무 마을 앞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웅보는 상수리 나무가 듬성듬성한 황토박 언덕배기를 넘어 상투머리 위로 바짝 기어오른 햇살 사이로 자오록이 졸고 있는 듯한 마을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날도 웅보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소금 한 오쟁이를 거뜬하게 팔아치우고 친구들과 약속한 회나무 마을을 향해 몸을 돌렸다. 점심으로 쌀분이가 지게 등받이 밑에 보자기에 싸 매달아둔 삶은 감자 몇 개를 소금에 찍어 먹고 요기를 했을 뿐인데 장사가 잘 되어 그런지 배가 고픈 것을 몰랐다. 소금값으로 받은 곡식을 지고 회나무 마을로 돌아설 무렵에야 허리가 부러질 만큼 허기가 져서 지게를 받쳐두고 산 개울물을 두 손으로 움켜 떠서 배가 불룩하도록 퍼마신 뒤 소금 오쟁이에 붙은 소금덩이를 혀끝으로 녹였다. 회나무 마을 앞 야트마한 황토산에 오금팽이에 지게를 받쳐두고 콩알만큼씩한 익은 고요물 따먹고 있는데 덕칠이와 판쇠가 약속이나 한 듯 거의 엇비슷한 시각에 나타났다. 웅보는 익은 고요물 한 움큼 따놓은 것을 두 사람 앞에 내밀었다. 덕칠이와 판쇠는 고요물 받아먹을 생각은 않고 미역치 풀섭에 엎드려 산 개울물을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다. 소금에서 곰팽이가 필 때까정 여만히 노릇을 해야겠구만. 판쇠가 흙 묻은 바짓가랑이를 툭툭 털며 말했다. 첫날 장사가 잘 된 듯 싶었다. 여름 날씨가 내내 굳은 탓이여. 덕칠이는 웅보의 손에서 고용 몇 개를 받아 씨를 뱉어내며 피로에 지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은 서둘러 선창으로 돌아왔다. 어둑어둑해져서야 소금점에 당도했는데 그때까지 천서방과 막동이가 돌아오지 않았다. 모두들 두 사람을 걱정하고 있었다. 못다 팔더라도 어둡기 전에 싸게 돌아온단 마제. 지랄맞게 못 오고 늦는고. 염주근이가 희끄무레하게 등불이 비치는 마방거리 쪽을 바라보며 툴툴거렸다. 실어나를 곡식이 나올 때도 아닌데 딸랑딸랑 식태 방울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 천서방과 막동이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은 혹시 두 사람한테 일이 생기지나 않았나 하고 걱정에 꼬리를 물어 속이 바싹바싹 탔다. 개울을 잘못 건너다 물속에 소금오쟁이를 처박았거나 아니면 돌아오는 길에 후미진 산길에서 강도를 만나
소금값으로 받은 곡식을 옴실하게 빼앗기고 차마 빈손으로 돌아올 수 없어 어둠 속을 서성대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지미를 소금장수가 물씨인다고 하더니 참말로 소금장수 속 타서 못해 묶었네. 웅부도 기다리다가 속이 상해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였다. 천서방과 막동이는 밤이 깊어 소금점 문을 닫을 무렵에야 두 사람이 함께 거나하게 술에 취해 돌아왔다. 그들 두 사람은 소금오쟁이도 곡식자루도 없이 빈 지게를 지고 끄덕거리며 소금점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지게가 비어있는 것을 본 새끼네 사람들은 그들이 걱정했던 대로 두 사람이 소금오쟁이를 물속에 처박았거나 아니면 강도를 만난 것이 틀림없으리라 헤아리고 소스라치게 질린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어찌된겨? 손팔마니가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죽어가는 목소리로 막동이의 어깨를 찍어 잡고 물었다. 기분이 좋아서 닭배기 한 잔 걸쳤구만. 천서방이 빈 지게를 소금점 판자문에 동댕이 치듯 부리며 말했다. 기분이 좋아서요? 웅보는 천서방의 기분 좋다는 말에 적이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며 반문을 했다. 여기 소금값이에다. 막동이와 천서방이 고이춤을 까고 엽전들을 마루 위에 쏟아놓자 그들을 속타게 기다리고 있던 새끼네 사람들의 얼굴이 다시 한번 획 변했다. 소금점 주인은 말없이 엽전들을 셈하고 나서 두 사람을 보며 빙긋이 웃었다. 셈을 하고 보니 받아오라는 소금값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어찌된겨? 염주근이가 막동이에게 물었다. 천서방을 데리고 내가 옛날 종살이 하던 마을로 갔었구만. 강을 건넜단 말이요? 판쇠였다. 그렇게 묻는 판쇠도 막동이처럼 지난날에 종살이를 하던 마을에나 가볼 걸 그랬구나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쨌는가? 판소가 재촉하듯 물었다. 옛날에 모시고 있던 주인 마님이 천서방 것까지 한꺼번에 사주셨지. 그렇구만.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헛걱정만 했었지. 덕칠이가 돌아갈 길을 서두르느라고 그날 벌이를 한 곡식자루를 들고 일어섰다. 막동이 덕분에 오늘 아주 포식을 했구만. 천서방은 기분이 좋은지 배를 장구통처럼 툭 내밀고 입을 크게 벌리고 웃으며 말했다. 그란디 왜 이리 늦었노? 잠자코 있던 칠복이 영감이 나무라듯 물었다. 오랜만인데 어떻게 그냥 소금만 팔고 되돌아올 수 있었건남요. 들에 나가서 나락을 베주고 저녁 거정 얻어먹고 오느라고 그만. 막동이는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새끼네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말끝을 흐리며 왼손을 뒤통수에 가져갔다. 아침나절 세참 묵고 점심 묵고 또 저녁나절 세참 묵고 저녁 묵고 한 사흘 묵을 것을 오늘 다 묵어버렸구만. 천서방은 그러면서 하품을 한 뒤 우적우적 씹어 삼키는 신용을 해보였다. 새끼네 사람들이 그날 하루 벌어온 곡식을 한데 모아놓자 쌀이 가득 찬 부잣집 큰 멱서리도 부럽지가 않았다. 새끼네 사람들은 날마다 소금 장사를 하였다.
벌어들인 곡식을 모으는 재미로 고단한 것도 잊었다. 며칠 후부터는 남정들뿐만이 아니라 안악들까지도 소금 소쿠리를 이고 나섰다. 안악들은 소금뿐이 아니고 선창거리에 나가서 젓갈이나 바닥고기, 소금에 절인 고등어, 갈치를 이고 다니면서 팔았다. 추수 때인지라 바닥고기나 젓갈은 이고 간 족족 다 팔렸다. 영산포 선창에는 갖가지 젓갈이 많았다. 새우젓, 멸치젓, 반지락젓, 잡젓, 게젓, 어리굴젓, 창난젓, 명란젓, 대구알젓, 고록젓, 숭알젓에서부터 전어 창자로 만든 돈배젓, 해삼 창자로 만든 해창젓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도 없었다. 그래서 영산포 선창거리에만 나가면 비릿한 젖냄새가 창자 속까지 뚫고 들어오는 듯 싶었다. 젖동이를 이고 다니며 젖장사를 하고 있는 새끼네 안악들에게서도 젖냄새가 풀풀 났다. 영산포 사람들은 새끼네를 여만이네 마을이라고들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날도 새끼네 남정들은 날이 어두워서야 소금찌개를 선창에 맡겨두고 떼거리로 마을로 돌아오고 있었다. 들에는 어둠이 덮쳤는데도 등불을 잡고 볕단을 저 나르는 농사꾼들의 모습이 보였다. 지난 여름에 시위가 나서 큰 물이 온통 들판을 갈퀴질해버린 듯 싶었는데도 농사꾼들은 쭉정이라도 거두어들이기에 바빴다. 웅보는 손잡이 쪽을 날카롭게 팽이처럼 깎고 끝이 새총 가장이처럼 벌어진 실팍한 참나무 작대기로 무럭새 잎을 휘저으며 걸었다. 그는 소금 장사를 시작한 뒤부터 소금지게를 선창에 맡겨두고 밤에 돌아올 때나 아침에 마을을 나설 때는 버릇처럼 참나무 작대기를 휘두르며 걷곤 하였다. 그놈의 작대기는 지랄한다고 휘둘러 쌌는가? 그러다가 다칠까 무섭구만. 하고 웅보를 바짝 따라오던 염주근이가 밉지 않게 투덜댔다. 이 사람아, 여만이는 작대기 하나 믿고 댕긴다고 안 하던가. 여만이 작대기는 100년 묵은 여우도 무서운다네. 그러면서 웅보는 더욱 기세 좋게 참나무 작대기를 휘둘러대는 것이었다.